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드신가요?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를 어떻게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마 큰 힌트가 될 거예요. 오늘은 신영복 선생이 감옥이라는 아주 극한의 공간에서 얻어낸 깊은 통찰, 바로 머리에서 발까지 이어지는 관계 회복의 4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지도 같은 겁니다. 머리 좋은 게 발 좋은 것만 못하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문장 안에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머리, 마음, 손, 그리고 발. 이 4단계가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는지 지금부터 그 지도를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관계는 대체 왜 힘들어지는 걸까요? 신영복 선생은 그 근본 원인을 거리라고 딱 짚어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는 상대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분석만 하고 안타까워하는 하면서도 선뜻 다가서진 않죠. 심지어 도움을 주면서도 뭔가 미묘한 거리를 둘 때도 있고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거리가 모든 관계 문제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거리를 좁히기 위한 여정, 첫걸음을 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뭘 쓰죠? 맞아요.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는 상대의 성격이나 지금 상황을 막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말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관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 표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 상대를 관찰하고 날카롭게 분석해봤자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 하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지식보다는 진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 차가운 분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 뭘로 채워야 할까요? 시선을 조금만 내려볼게요. 머리에서 가슴으로요. 두 번째 단계, 바로 마음으로의 여정입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상대방의 아픔을 딱 보고 그걸 내 아픔처럼 느끼는 거, 진짜 공감, 그리고 애정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 보면서 가슴이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머리의 차가운 분석을 넘어선 따뜻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용복 선생님이 또 한 번 뼈를 때리는 질문을 던져요.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한가? 공감, 물론 강력하죠. 하지만 그 자체로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일 뿐이잖아요. 진짜 연결은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세 번째 단계로 이끌어줍니다. 따뜻한 마음이 드디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단계, 손입니다. 손은 말 그대로 실천하는 연대예요. 지친 동료가 있으면 그냥 얘기 끝까지 들어주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직접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사랑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계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는 도와주는 사람, 너는 도움받는 사람, 이런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자리에 직접 내려가지 않고도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거죠. 아직도 뭔가 미세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마지막 남은 미세한 거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단계로 가야만 합니다. 바로 발의 단계죠. 발은요, 진짜 말 그대로예요. 상대가 서 있는 그곳으로 내가 직접 걸어가서 그 사람이랑 똑같은 곳에 똑같은 눈높이로 서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걸 신영복 선생은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경험이 더 많다. 이런 나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아주 겸손한 행동이거든요. 내가 서 있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상대방과 같은 땅을 밟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우리가 걸어온 이 여정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입장의 동일함. 이게 바로 신영복 선생이 말하는 관계의 최고 형태, 진짜 만남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4단계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서 가슴으로 공감하고 손으로 직접 돕고 마침내 발로 상대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 와, 정말 깊은 통찰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멋진 철학을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면, 생각만 해도 좀 불편한 직장 동료와의 갈등 상황이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내 머리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분석만 하고 있나? 이렇게요. 그 다음엔 마음으로 다가가 보는 거죠.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자리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발로 대화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진짜 내 입장을 알아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 있겠죠. 팀장님 입장에서 다시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있었네요. 어때요? 내 관점에서 상대 관점으로 확 넘어가죠. 아니면 그렇게 느끼셨다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상대방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 이런 말들이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4단계의 틀을 가지고 우리 각자 자기의 중요한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관계, 배우자나 자녀, 친구를 떠올리면서 이 3가지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나는 주로 머리로만 상대를 대하고 있나? 공감은 하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긴 적은 별로 없나? 아니면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진짜 상대방의 자리에서 세상을 본 적이 있나? 이걸 통해 지금 내 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게 거창하고 복잡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상대방이 서 있는 그곳으로 기꺼이 걸어가려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향해 그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겠어요?